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을이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이라는 게 변화가 생기고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많은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빠른 변화라는 것은 그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또한 다른 말 지속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늘 주인이 있는 것이 말이잖아요. 공간에 늘 주인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가족에 할아버지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 모르게 할아버지는 있는데 어린아이가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회복력이 리커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회복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삶에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 단절된 것 같습니다. 이 각자 단절됨으로 인해서 협업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력에 동참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 관계라고 합시다. 이쪽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았습니다. 이 문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 그럽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는다. 젊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러나 저처럼 61살이 되어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운 좋게 아들, 딸이 있어서 덜 외롭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부부가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결혼과 아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결혼, 아이.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아이가 이 결혼의 안정성을 담보해줬어요. 담보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음으로써 이 부부가 살아가요. 만약 아이가 없으면 이 부부의 삶이 불안정해요. 늙어갈수록 이 부부의 삶이 불안정해요. 그런데 왜 지금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가장 소중한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본질 있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뭘까요? 이 결혼의 본질, 이 본질은 뭘까요?
아이입니다. 아이. 이 결혼한다는 것은 아이예요. 동물 사이에서 동물은 그런 게 수태라는 게 있잖아요. 암이 수태는 또 조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짝짓기한 후에 이제 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물에서 보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암컷의 수태를 암 수태를 순놈이 이제 알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이 아이가 본질이에요. 아이가 본질. 또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이 본질 속에는 지속 가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 가능. 이 지속 가능은 차이는 이치예요. 차이는 이치. 참 무책임한데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가 끊긴다는 이야기 나요. 끊긴다. 이 얘기 나요. 이 대가 끊긴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있기까지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나는 쭉 대를 이어온 조상들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5명이 낳았어. 5명이 낳았어. 나까지. 만약에 여기서 대학 끊기면 이 중에 하나 연결돼 이렇게 끊은 것 같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리커버리,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 결혼에서 이게 지속 가능성까지, 그 다음에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에, 결혼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본질에만 있는 특수한 게 뭐가 있냐면, 복이에요, 복. 덕, 그 다음에 복자. 이 복이에요. 덕과 복. 이거는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본질. 그러다 보니까 비본질은 뭐냐면, 결혼해서 비본질은 아이 낳지 않는 거. 아예 안 낳는 게 이게 비본질이에요. 이 비본질이에요. 이 비본질 속에는 지속 가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한 복과 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불안정한 인생이에요. 불안정. 결혼 안정성이 불안정한 인생. 지금 우리 주변에는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왜 결혼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아까 말한 어떤 본질이잖아요. 이 결혼의 본질보다 비본질인 본질은 뭐죠? 부부가 맞벌이 하는 거죠. 또 비본질이 뭐죠?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왜 자기 능력치에 맞는 그 비싼 서울에 집을 사려 할까요? 이 세상 모두가 어떠한 맞벌이와 집과 이런 교육 나눠버리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흑흑지겁 되는데 둘이 벌어야죠. 그렇죠? 맞벌이를 해야죠. 맞벌이에 부담이 생기니까 결국은 결혼의 본질인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결혼의 본질이 또 하나 있어요. 결혼의 본질의 또는 뭐냐면 아이도 있지만 결혼의 본질은
관계 있어요. 관계. 아이도 있고 관계도 있죠. 무슨 관계? 시부모, 시댁관계가 친정 관계, 뭐 이런 어떤 관계가 생기죠. 다시 보면 여자 입장이죠. 남자 입장은 본가와 처가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네. 본질은 아이를 키울 때 이 본가와 처가는 다 제외하고 이 부부 몫일까? 부부만의 일일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자유? 여분? 이건 없어요. 우주 질서에는 바이오, 이 세계에는, 생물학 세계에서는 그거죠. 신이 바라봤을 때, 인간의 노라? 아무 목적 없이? 이거 없어요. 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결혼, 부부는 애를 낳고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 100세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참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많이 바뀌죠. 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경제활동을 해야 돼. 경제활동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을 해야죠. 국가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데 일하는 게 소득이 있을 것이냐, 아이 보는데, 손자 보는데 소득이 있냐 하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 비용을 주는데,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30대 차이래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약 30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부모 60대 때 아마 자식을 결혼할 거예요. 60대에서 90대 뭐 살지 모르지만 이 과정이 과연 노는 과정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손자를 하면 이 손자를 키워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돕는 거죠. 그때 자식에게 생기는 수익이 부모에게 가야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참 묘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상은 이 부부가, 즉 아버지인 부부가 이게 안정치가 않아요. 아까 경제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부부가 이게 놀러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가 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왜 봐야 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부가 평안없지는 못해요. 흔들흔들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더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도 이렇게 애 둘 낳아 키우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장인장모 다 키워줬거든요. 이제
농촌에가 장인 장모가 있냐 아니면 도시에 장인 틀리지만 어쨌든 키워줬어. 그러니까 우리 이 결혼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거죠. 자, 결혼 본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결혼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키워줘? 할아버지 할머니 키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 이게 이 아이에 관해서는 뭐죠? 서플라이 체인.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자연적 현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손 번창이라는 단어. 자손 번창.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결혼한 이쪽으로부터 연결고리를 끊어주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다수 아이를 키운 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줘요. 근데 여기서 이 본질인데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와 이게 부부 사이에 뭘까요?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활용 역할 이게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맞벌이 문제고요. 맞벌이 문제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도 있고 친도 있잖아요. 친도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외적의 역할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결혼 아들 딸 낳는 것은 이제 여자 쪽이니까. 이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하게 되면 이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부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이 부부로부터 효도를 받은야만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된 거죠.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친과 외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친가니까 아들 딸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여기는 좀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렇잖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이에요. 신.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이 아이가 신하고 노는 거예요. 신하고. 이렇게. 이 아이는 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예요. 여기도 무.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과 딸인 이 부부는 본질적으로 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 여기랑 단절하면 안 돼요. 효도를 해야 돼. 효도를 해야 돼. 그럼 누가 효도하냐?
아싸리 누가 의도하냐? 아들은 여기서 역할이, 아들의 역할은,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아들은 여기서 또 하늘이 무예요. 뭐. 이 딸이 유예요. 그러면 이 딸은 이 무와 소통을 해야 돼요. 딸은 유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무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유, 모, 상, 생이에요. 결국 이 유는 자기가 이 세상의 유는 생존을 위해서는 유무상생 생존이잖아.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유는, 이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 친가에게는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 처가에는 딸이고, 이거 졌다. 그러면 매우 중요해요. 이 딸인 유가 여기에 친정, 이건 같은 편이잖아요. 친정 시댁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즉 무와 여기 무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유무상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본질적으로 이 할아버지도 키워줘야 돼요. 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 딸이 이 그 며느리가 또한 아이를 키워줬잖아요. 아이를 키워줬어.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딸이 이 며느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늙어가는 것을 책임져 주면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한 명 낳으면 5명까지 낳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놓고 여기서 한 60에서 70까지는 계속 아이를 키워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70 이후는 이 며느리가 케어하는 거죠. 이 과정이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헛질을 하면 안 되죠. 이 결혼은, 부부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계속. 그러면 이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는 아이하고 계속 교감하느라고 인생을 살면서 바람 피울 이유가 없죠. 대신에 이 아이가 없게 되면 여기 이쪽 포지션 유, 여기는 무니까 원래 아들 남자는 무예요. 이 유가 발광을 하는 거죠. 당연한가? 이 유는 유의 본질은 아이를 키우는 거야. 아이를. 우리 동물사에서 보게 되면 그 알라 키우고 하는 그 엄마의 모성애가 여기 나타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는 아이와의 관계에 모성애적인 관계에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만 낳아요. 결혼해서의 아내, 엄마의 입장에서 한 명의 엄마가 된다고 하면, 즉, 이 엄마가 시댁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도를 하지 않은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아이가 외가는 전통적으로 외가에 맡기지만 외탁은 사실상 자기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커가면 클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이 당연히 이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결혼해서 이 여자
아내, 엄마가 이 역할이, 엄마 역할이 짧아요. 엄마 역할이 짧아. 그리고 며느리 역할도 안 해. 그러면 이 과정은 하나도 있을 수 생각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엄마는 이쪽 라인 다 잃어버리고 이쪽 라인 하다 보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닌 딸 입장에서 아예 안 나죠. 아예 안 나. 왜 딸 입장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 힘들게 하냐면 안 날 수 있어. 그리고 많이 나을 수가 없어. 미안하니까 딸 입장에서. 그러나 이쪽 관계를 충실해서, 할아버지랑 관계 충실했으면 이쪽은 자손 번창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이쪽 관계는, 이 아이는 다다익선이야.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이쪽이 친정과 아닌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빈틈이 있다? 동물과 차이 나서 인간이 그냥 함부로 뭐 놀러 다니고 이해한다고 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자,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이 남편과 아내에서 남편은 무예요. 아내가 유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무효예요. 며느리가 유효.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이제는 뭐죠? 며느리 역할을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조금 여분의 공간, 이쪽이 여분이죠. 이 여분이 며느리가 이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여분의 공간을, 여분인 이 사람들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 그런데 이거 안 하죠,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부모와는 관계 개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와 관계 개선하니까 며느리가 시부모의 어떤 여분을,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서 친정어머니의 여분의 에너지를 써야 돼. 친정어머니의 생각은 그래요. 내 딸이기 때문에 해주긴 하지만 좀 짜증나요. 왜? 이 아이의 본질은, 아이의 본질은 시댁의 소속감이에요. 단지 이 외할아버지는 이 딸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지, 외할아버지 손자의 관계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외가는 자기 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봐주는 것이지, 이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 아이는 본질적으로 외탓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소속감은 시아버지, 할머니의 소속감.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매우 중요한데 그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거죠. 좀 그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시어머니, 며느리, 결혼 이거 둘이에요. 이 관계도. 그 다음에 아이. 여기 이렇게 아이 이렇게 가죠. 아이. 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시아버지와 아이는 직접 관계가 있어. 왜냐하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야. 익선 이거죠.
아이가 많은 이 시아버지 쪽에서는 자손 번타입니다. 자손 번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쪽에서는 이 손자가 많을수록 좋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요구를 했죠. 자, 며느리하고 좀 잘 좀 해라.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둘째 어떤 철학적 관계잖아. 이쪽은 피가 안 섞였잖아. 이쪽의 관계는 철학적이고 뭐죠? 깨달음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깨달음의 관계. 이 깨달음의 관계, 피가 안 섞인 관계가 전부예요, 가족에서. 이 관계가, 이 며느리로서는 이 관계에 충실해서 이 자식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며느리 생각은 아이도 안 낳고 그냥 자기 이 며느리 신경 안 쓰고 시어머니 혼자 살겠다. 이게 며느리가 개인으로 살겠다. 이게 이 차이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이 자, 요, 모, 상생, 이거잖아. 유는 여자예요. 모는 남자예요. 이 유는 땅이에요, 땅. 이 모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유와 무가 상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유와 무 상생하려면 이 무의 영역인 영혼의 영역이죠. 영혼의 영역. 이건 몸의 영역. 이 유가 이 영혼의 영역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 자식에 대한 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왜 자식을 낳아? 이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이 며느리가 why 왜 내가 아이를 낳아 힘들게 키우지? 이거예요. 이 논리예요.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난 아예 안 낳아. 왜?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 무슨 보상이 있어? 직장 생활도 해야지, 아이도 키워야지, 시부모 공양도 해야지, 그리고 친정 부모도 공양을 해야지. 그 중에 희생해야 될 게 뭐예요? 아이 안 낳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치 부부가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이가 낳기에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시부모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도 있었고, 그 시절에 사람이 자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본이었어. 조선시대는 사람이 자본이었어. 지금은 돈이 자본이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돈을 못 벌면 나의 삶이 비참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이 가족관계, 조선시대는 가족관계잖아, 가족.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이잖아. 가족에는 자식이 날 이유가 되지만 개인에게는 나 혼자 살면 되는데 왜 자식을 낳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는 가족보다 개인이 우선입니다. 가족은 자식이 필요하지만 개인은 자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유, 모, 상생 여기에 가족은 포함되지만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자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부부라는 어떤 가족이라는 부부, 가족이라는 이러한 유대관계인 유무상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결혼했는데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개인 대 플러스 개인 이게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개인 플러스 개인으로 살고 있지 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플러스 개인으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미친놈이 자식을 낳겠습니까? 안 나요. 이 가족으로 살아요. 가족은 뭐예요? 시아버지, 시부모,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 이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아이를 낳는 것이죠. 개인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아이를 낳는 것이지 개인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떠다 보니까 북유럽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시댁 시부 관계 미국도 그렇고 시댁 시부모 관계 굉장히 강하잖아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미국. 며느리가 시집 가게 되면 성이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일본, 한국, 중국은 이쪽은 며느리가 시집 가도 성도 바뀌지도 않은 걸로 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다 보니까 뭐가 희생이 돼요?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러면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이를 잘 낳지 않죠. 결국은 이 부부로서 가족으로 산 부부, 가족 부부는 아이를 낳아요. 개인 부부는 아이를 안 낳아.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 왜곡된 상황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허덕이면서 이렇게 막 달려왔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개만 키웁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개 종사자 여러분. 인간이 우선이지 개가 우선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DNA를 낳지 못하고 안 나고 개의 우전을 살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가족의 부부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부로 살다 보니까 가족의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개인의 부분은 아예 안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